겨울왕국의 유명세로 안나와 엘사가 더욱 친숙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안나와 크리스토퍼가 아니라 게르다와 카이라는 소년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디즈니에서는 겨울 여왕을 엘사로 설정하여 안나와 엘사를 자매로, 위자트에서는 게르다와 카이를 남매로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디즈니가 원작을 완전 각색하였다면 위자트에서는 그나마 등장인물이나 그 여정이 보다 원작에 가깝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 제 견해로는 원작에서 눈의 여왕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이성의 어두운 단면을 의인화했다고 보는데요. 위자트에서는 눈의 여왕을 천룡인, 기득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갑 또는 시스템을 비유하여 그것에 대항하는 게르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겨울왕국2가 기존의 겨울왕국에 이어서 안나와 엘사의 관계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더 현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안나의 캐릭터가 그만 개성이 죽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겨울왕국 본편보다 재미면에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럼에도 눈의 여왕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위자트사의 눈의 여왕, 그럼에도 저는 볼만했습니다. 원작에서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어느 왕의 이야기로 변하고 화원의 외로운 할머니 이야기는 보다 못되게 등장하지만, 그리고 산적 이야기는 해적 이야기로 탈바꿈하며 그 중에서도 트롤, 디즈니에서도 트롤이 등장하긴 하지만 위자트의 트롤은 조연에 가깝습니다. 빼꼼을 생각나게 하는 하얀 족제비도 그렇고 나름 독특한 구성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악마가 만든 거울, 세상의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 그 거울이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눈의 여왕을 물리칠 때 매우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직접 보셔서 직접 느껴보고 직접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보통은 원작보다 속편이 못하다고 하는데 눈의 여왕 2 그리고 3까지 본 결과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는 위자트사의 눈의 여왕 애니메이션, 사실은 트롤이 눈의 왕이었다? 원래 제목은 눈의 여왕 2, 눈의 왕이었지만 트롤의 마법 거울로 개봉된 눈의 여왕 2. 전작이 카이를 구출하기 위한 게르다 누나의 모험을 다루었다면 세상을 구원한 트롤 올름이 현실적 어려움, 불공평한 세상을 못 이겨 결국 눈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르다와 함께 얼어붙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일조한 전직 눈의 여왕 졸개의 트롤 올름이 조연으로 전작에서 비중 있게 차지했던 트롤이 결국 주인공이 되어 눈의 여왕 2에서 등판하였습니다. 현실적인 가난과 빚독촉에 못 이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었으니 그 영웅의 여정을 보여주는 눈의 여왕 2. 그래서 결국 눈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진실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짓과 허영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범벅된 참 자기, 즉 거짓 자아였고, 결국 거짓말을 일삼던 트롤 올름은 투명 인간이 되다 못해 마법 거울에 봉인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유령 취급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욱 큰일 난 것은 그 거짓된 유령 같은 가짜 올름이 진짜 행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조금은 진부한 이야기. 그러나 개인적으로 참 신선한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눈의 여왕 전작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눈의 여왕, 아니 눈의 왕 트롤의 마법 거울을 보시길 추천드리며 그 다음 눈의 여왕 3, 눈과 불의 마법 대결. 왠지 분위기가 왕자의 게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러시아판 왕자의 게임 눈의 여왕 3, 눈과 불의 마법 대결. 러시아판 원피스, 아오키지와 에이스? 아오키지와 사카즈키? 정말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화이트워커의 싸움일까요? 헐, 보다 보니 무슨 고문하는 트랙 게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원의 돌, 대한민국이 있네요. 안나, 아니 게르다는 점점 엘사처럼 변화도 못해 결국 눈의 여왕이 되고, 새로운 남주, 로렌은 에이스가 되는 줄 알았으나 사카즈키? 카이는 점점 하얗고 말랑한 존재가 되어
아니 그보다는 머리가 검게 물들어가고 생머리에 동양화가 진행 중인데 아무튼 점점 망해가는 다른 소편들과 달리 점점 볼거리가 풍성해지는 눈의 여왕. 그 눈의 여왕을 해치우고 세상을 구원한 용감한 남매 게르다와 카이. 그 유명세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간증 사역이 한참이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결국 가난한 현실은 뭇 사이좋은 용감한 남매의 사이에도 균열을 만들고 그 틈새는 곧 갈라지고 찢어져서 마음마저 시리게 합니다. 안데레센 원작이 이기적인 과학기술 문명과 동심의 대립, 러시아판 유자트사의 눈의 여왕은 기득권 또는 시스템과의 싸움이었다면 눈의 여왕 2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자기 자신의 싸움, 눈의 여왕 3는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이성과 쪼개고 쪼개도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번져만 가는 욕망, 그 야망과의 싸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간절할수록 열심을 내고 목표가 분명해지기도 하지만 그 간절함이 스스로를 편협하게 하고 악마에게 영혼마저도 팔게 합니다. 소명 또는 사명인 줄 알았던 그 소리, 그 희망은 욕망과 야망의 불꽃에 휩싸여 모든 관계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가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하게 만듭니다. 소원의 돌이 물과 불의 태극으로 상징되고 별을 그릴 때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그리는데요. 그것도 물과 불의 상징인 것은 다들 아시죠? 그것은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별이 그렇듯 그것이 바로 희망과 소원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살리는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법의 시대는 끝났다며 과학과 마법의 전쟁으로 예고한 눈의 여왕 4.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보통 마법은 능력의 상징으로 그려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과학은 기존의 그런 과학이 아닌 특이점을 넘어선 AI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대립과 관계에 대해서 조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과 같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레퍼토리가 아닐까 감히 추측해보지만 사실은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먼저 생각한 1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개굴.